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비트맥스의 숏 포지션이 대량 청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가 오늘 오전 BTC가 급등한 6시간 동안 비트맥스 플랫폼 내 숏 포지션 1.314억 1314억 달러 규모가 청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BTC가 800달러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 떨어질 걸로 이렇게 베팅을 했던 분들의 대량 청산이 야기가 됐는데요. 바이낸스의 CEO 역시 이제 거래소 내 역대 최대 트래픽이 발생을 했다. 시스템의 일부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며 거래에 약간의 지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BTC 주간 활성화 주소수가 8% 증가를 했고 이더리움은 18%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네, 아르헨티나에서는 1BTC당 이제 페소 가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BTC 한 개당 가치가 39만 4천 페소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페소 가치는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페소 급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와의 협력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르헨티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이들 전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포퓰리즘 정책,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 등으로 현지 경제를 악화시킨 바 있다면서 네, 멕시코 시티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2017년 BTC를 고점에 매수했어도 페소를 은행 잔고에 둔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죠. 아마 보면서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 관한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오진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역시 자국의 이제 통화, 볼리바르죠. 볼리바르의 가치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본인이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돈을 한가득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가득 담고 물건을 사러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도가 돈은 다 털어내고 바구니를 훔쳐갔다라는 일화가 돌 정도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암호화폐 시장이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자국의 통화보다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길게 나온 기사도 있는데 똑같은 소식입니다. 뭐 IMF로부터 구제, 금융 이렇게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역부족이다라는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암호화폐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1000만원을 돌파를 했죠. 하나 기준으로. 네, 이더리움은 32만원, XRP는 510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현재 이오스와 트론이 네, 각각 14%, 1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부터 이어진 상승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상승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소식들인데요. 이제 XRP가 iMove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iMove는 글로벌 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통화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멀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사용자는 하나의 계정, 즉석 통화 환금, 해당 통화로의 입금 및 출금, 기타 은행 결제를 통해 화폐 통화 및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회사는 현재 조지아에 있다고 하는데 5월 27일 iMove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XRP가 이제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iMove가 이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퀵, 퍼스널, 비즈니스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모든 계정 유형에서 XRP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톰 베이지가 리플코인, 즉 XRP는 비트코인이 아닌 페이팔과 비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전 모건 스탠리 트레이더이자 파생 상품 거래자이자 또 분석가인 톰 베이지가 XRP는 비트코인이 아닌 페이팔과 비교를 해야 한다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6월에 4,200달러로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고 하는데 톰 베이지는 트위터를 통해 XRP 커뮤니티에게도 추가 펀치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이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는 그의 18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XRP와 BTC를 비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그는 리플 XRP는 심지어 블록체인도 아니고 분권화되지도 않고 신뢰도 없다라고 그는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고 합니다. 네, XRP 커뮤니티가 XRP를 페이팔과 비교해야 하며 비트코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똑같이 중앙 집권적이지만 페이팔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팔이 XRP보다 빠르다는 베이지의 말은 부적절할 수 있다며 페이팔은 초당 193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초당 XRP는 1,5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톰 베이지가 페이팔이 XRP보다 더 빠르게 생각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트위터의 XRP 거래자 고든 개코네요. 네, 냄새를 맡고 달려온 고든 개코 씨는 베이지에게 그와 전체 XRP 커뮤니티가 XRP가 진정으로 분권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는데 잠시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예상한 대로 XRP 커뮤니티는 톰 베이지의 호언 장담에 전혀 동요를 받지 않고 쓰레기 같은 소리, 네, 허튼 소리,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입 열기 전에 뇌를 준비하라 등의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톰 베이지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입 열기 전에 뇌를 준비해라, 생각을 하고 말해라, 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XRP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초당 1,500건 그리고 초당 5,000건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네, 페이팔보다 느리다. 네, 이 말은 전혀 아닌 것 같네요. 너무 웃기네요. 네, 뇌를 준비해라. 네, 참 미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말라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법정화폐 대체 불가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지역 뉴스 전문 사이트 올아프리카닷컴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말라위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대체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국가 내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개념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라며 글로벌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 개입에 대한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중국에서 이제 최신 암호화폐 순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오스가 1위고 비트코인이 12위라고 합니다. 네, 중국이 5월 23일 암호화폐 순위를 이렇게 갱신을 했는데 이오스가 1위, 네, 비트코인이 3단계 상승한 12위라고 합니다. 네, 상위 5개 코인은 이오스, 트론, 이더리움, 스팀, 그리고 온톨리지였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리투아니아 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ECB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인 비타스 바실리아 우스카스가 최근 열린 이런 포럼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CBDC는 현재 중앙은행 화폐 역할을 반영하는 교환 및 지불 수단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급 준비 계정이나 개인 암호화폐 자산이 돼선 안 된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소매용 CBDC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 대중 혹은 금융기관에 제한된 CBDC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이제 통화 옵션에 비트코인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마침내 진정한 주류로 인정받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통화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시켰다라고 비트코이니스트닷컴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도에 따르게 되면 재무 데이터를 기록할 때 스프레드 시트에서 비트코인 기호를 통화로 포함할 수 있다 밝혔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 그 이상이라는 거대 IT 회사의 신호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암호화폐는 업데이트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중소기업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에 정식적으로 통화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시켰다는 거. 왜 추가를 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암호화폐를 들여 올려고 이렇게 할까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 변호사가 크립토피아 대부분 수익은 미국 계정에서 나온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 스테픈 펠리가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SDNY 파산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파산한 뉴질랜드 거래소 크립토피아의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 계정에서 나왔다 밝혔다고 하네요. 네, 크립토피아는 앞서 1월 해킹 공격으로 1,6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바 있고 이는 거래소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은행인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신한은행이 대출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방식의 대출 플랫폼을 시작했다고 이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를 한번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블록체인 방식의 대출 제도는 대출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하고 직접 대면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의 새로운 대출 제도는 제휴기관과 은행의 네트워크 내에 검증과 확인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또한 당사자들이 암호화된 일회용 암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등록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서 대출 승인 및 발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쉽고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은 현재 국내 2위 시중은행으로 지난 1년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고 하네요.
네, 뭐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됐고 밑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블록체인이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뭐 10번 말해봐야 입 아프지 않겠습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정말로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혁명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에 국내 코인 투자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100만 명이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상승세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100만 명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통계 분석 업체 닐슨 코리아 클릭을 인용하여서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5월 둘째 주 주간 이용자, 순 이용자 수가 55만 명으로 비트코인이 600만 원에 그쳤던 전달 같은 기간 대비 20만 명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2위 거래소죠. 국내 2위 거래소 업비트도 48만 명에 달하며 전달 대비 20% 이상 늘어났고, 코빗도 주간 순 이용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트래픽이 점점 이제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 뭐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쓴 기사가 내용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죠. CG가 몇 년 후면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인터넷 사용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이 기세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차움이 암호화폐 산업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부족하다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디지 캐시의 이제 창시자이자 비트코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차움이 최근 파리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서밋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자 필수 요소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앞서서 나처럼 정부 또는 극비 산업 보안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은 비트코인에 사용된 타원 곡선 암호 기술이 국립연구소의 역량 앞에 우스갯소리와 같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국가가 이 암호화폐들을 없애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데이비드 차움이 언급한 것처럼 미래에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네, 바이낸스 런치패드가 오후 3시 원 토큰 세일 신청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기준으로 510원이죠. 지금 영상 찍은 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소폭 상승에 그치지 않고 대상승장으로 하루빨리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단비 같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